안녕하세요. 더 쉽고 알찬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 동네 명의 MC 황호진. 이현정입니다. 네, 현정 씨. 네, 요즘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지다 보니까요. 피부에 대한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기도 하고요, 푸석하기도 하고, 또 얼굴이 겨울철이 되면은 콩당무처럼 빨개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그 얼굴 중에서도요. 뭐 볼이라든가 코가 빨개지면 괜히 상대방 보는데 좀 민망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부끄러워지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 오늘의 주제 안면 홍조증입니다. 네, 겨울철 최대의 피부의 적 안면 홍조증은 왜 발생하는지 우리 동네 명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명의 피부과 전문의 성준재 원장님,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황수정 교수님 모시고 겨울철 피부의 적, 안면 혼조증에 대해서 심층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성준재입니다. 네, 대관이대학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황수정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 영상 보고 오시죠. 와, 날씨 좋다. 현정아, 그치? 그러게, 바람이 좋네. 현정아. 응? 아니야. 현정아, 왜 자꾸 불러? 나 좋아하니? 뭔 소리야? 얼굴이 지금 빨개진 거 보니까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얼굴 빨개? 그래, 나 봐봐. 더 빨개지는구만. 겨울이라 그런지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 뭐 또 겨울 핑계야. 그냥 말로 해 그냥. 호진아 좋아 말로 해 그냥. 아, 뭔 소리야? 아유, 진짜. 아,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병이라고 병.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얼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얼굴이 빨개지기가 쉬워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요즘 또 연말 연시다 보니까요.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데 뭐 제 친구 중에는요. 술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주변에서 먹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 얘기 같은데요? 네? 전 아니고요. 예. 아무튼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이 안면 홍조증에 대해서 좀 많이 겪으면서 많이 곤욕을 겪게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좀 난처했던 상황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닌데 어떤 학생이 한번 이게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네. 살짝 이렇게 주길래 이 학생이 얼굴까지 빨가니까 조금 저를 좋아하나 아,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선배님이 준다고 하면서 그냥 횡하니 가는데 그때 그 학생이 아무래도 약간 안면 홍조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좀 난처하긴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좀 인기가 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아니 뭐 네. 어렸을 때 아까 송혜교 얼굴이 조금 좀 보이는데. 아, 많이 그런가요? 보내주셨네요. 오늘 기분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죠. 회식 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 시작 전부터 여기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이 분위기 이어가지고 현정 씨, 우리 동네 명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명의 피부과 전문의 성준재 원장님과 함께 이 겨울철 피부의 적 안면 홍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면 홍조증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안면 홍조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네. 단지 누구나 다 약간씩은 있죠. 단지 이제 안면 홍조증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다면은 좀 더 남들보다 쉽게 붉어지고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주사비라고 하거든요. 주사비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심한 상태. 그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것만 아니라 실비선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드름처럼 발진이 생기면서 농포가 생기는 거 또는 딸기코처럼 생기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면. 되게 종류가 많네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알기로는요, 그 안면 홍조증 자체가 만성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왜 발생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은 이 혈관이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햇빛을 우리가 장기간 쬐다든가 또는 사우나를 자주 간다든가 또는 찜질방 또는 뭐 추운데 너무 노출되는 것도 마찬가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혈관이 약해지는 거죠. 혈관이 약해지고 또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진피 그 콜라겐 섬유도 약해져 있으니까 그 혈관을 같이 쪼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 결국은 이런 혈관의 수축 작용이 상실된 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원인이 참 많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검은색 피부보다는 조금 흰색 피부를 가진 분들이 안면 홍조증에 잘 걸린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흰 피부가 꼭 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백인들이 네. 우리 황인종보다 더 많이 그런 유병률이 높고 황인종이 또 흑인보다는 더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피부 뜸따는 거는 사실은 멜라닌 색소가 많은 건데 이 멜라닌 색소가 반드시 피부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이게 없는 백인들은 햇빛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좀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백인들한테는 이게 많은 경우는 전 국민의 5%에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5%, 유럽인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한 15%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군요. 예. 피부가 조금 흰 편이신 분들은 주의를 조금 더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네. 아니 뭐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이렇게 다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남자 여자 중에 여자가 좀 더 많고요. 네. 나이로 따지면은 30에서 50세 여자에서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희어도 안면 홍조증이 나타나기가 쉽지만 폐경기 여성한테도 나타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렇죠. 폐경기에 나타나는 경우는 이 여성 호르몬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켜 주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결국 혈관을 수축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폐경기 전후에 주로 한 2년 정도 대부분 약 75% 여성에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면은 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는 피부가 사실 희지는 않거든요. 뭐 여성분들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겨울철에 특히 좀 심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안면 홍조증은 병원에 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환자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겨울철 되면은 날씨 밖이 춥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오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도차가 크죠. 그래서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제 따뜻하니까 혈관이 수축된 혈관이 탁 늘어나면서 혈액 순환이 막 돌게 되는 거죠, 얼굴에. 특히 안면 홍조증은 특히 얼굴에, 그 중에서 뺨에 뺨하고 튀어나온 부위에 코나 턱, 이마 이런 데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번 일반 이제 보통 정상인들 같으면은 그 혈관이 늘어났다 다시 수축되는데 이 안면 홍조증 있는 환자들은 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겨울철에 추운데 있다가 더운 데 나온다, 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온다든가 또는 뭐 샤워를 한다든가 이럴 때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외출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또는 이제 샤워를 하고 나면은 얼굴이 빨개짐이 지속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의심하셔가지고 피부 전문의를 통해서 한번 상담 과정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쉽고 유익한 의학 토크쇼 우리 동네 명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소화불량이나 위기능 장애는 안면 홍조와 관련이 없다. 없다요?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드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전 X입니다. 저는 O. 아니, 저 같은 경우는요, 관련이 있죠. 왜냐면 저는 과식은 모르겠는데 과음을 하게 되면 괜히 좀 덥수룩하면서도 그 느낌이 이 안면에 많이 강타를 하면서 빨개지더라고요. 쉽게 가라앉지 혈관이 않아요. 확장되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죠.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소화불량이나 그리고 위 더부룩한 왠지 위하고는 상관이 없이 왠지 날씨나 체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원장님. 예, 두 분의 말씀이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X나 O라고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처음으로 이제 그냥 OS가 세모가 나왔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라는 헬리코박터 필로리라는 파일로드 균이 그 균 들어보셨죠? 네. 네네. 그 균이 이제 우리 그 균이 있는 사람을 한테 우리가 항생제를 약 치료를 하니까 안면홍조증이 있던 환자들이 좋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이게 확실히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 치료하는 항생제 때문에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 균이 없어져서 좋아졌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별되지 않은 일종의 지금 아직 논란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바이러리 균이 있는 건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네. 뭐안 좋은 거 알았으니까요. 네. 알아가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네. 소화불량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뭐 거죠? 한계가 없다고는 말하기는 곤하다 이 말이죠. 어렵죠.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안면 홍조가 심해지면 기미나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를 드셨어요. 네. 아니 현정 씨는 왜 오를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면 홍조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색소 침착이 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 드나요? 네, 왜 그 피부가 좀 아무래도 약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조금 노출이 많이 된 경우에는 안면 홍조증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연이나 여러 가지에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왠지 기미나 이런 여러 가지 피부가 문제가 있으면 잘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이어가지고. 네네네. 왠지 자, 이제 듣다 왠지. 보니까 원장님의 이제 말씀이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예, 기미가 생길 수가 있다. 예. 네, 역시. 예,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기미 있는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되게 기미 검맣잖아요. 검은 사람 네. 보면은 검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피선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피선이 늘어났거나 또는 얼굴이 안면 홍조가 있거나 이 같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 이상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또는 이제 피부가 예민한 경우가 많죠. 결국은 피부 장벽이 깨져서 피부 장벽이 깨지면은 안면 홍조도 일어나고 기미도 일어나고 엄밀히 말하면 홍조가 방치된다기보다는 서로 상관관계예요. 그 원인이 네. 피부 장벽이 붕괴돼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기미도 생길 수 있고 안면 홍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표현이겠습니다. 아니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색소침착은 뭐 결국은 그런 상태가 햇빛을 쬐도 좀 더 오래 가는 거죠. 예. 정상인들보다 좀 더 오래 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네, 잠깐 이 햇빛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면 홍조증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O를 드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X입니다. X, 저도. 네. 어, 저도 굉장히 말씀드렸죠. 네.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아, 되는데. 돼요. 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안면 홍조 자체도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네, 보호를 저도 위해서는. 뭐 오진 MC님하고 같은데 사실은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민간적으로 일단 일반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건 자외선 차단제 같아서 저도 꼭 바르고 보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네. 바르고 오신 거 같아요. 네, 저 오늘 좀 많이 발랐습니다. 피부에 철저하세요 아주. 네. 좋습니다. 이 자외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당연히 두 분 다 맞추셨어요. 아, 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맞출 줄 네. 알았어요. 예, 지금 공부 잘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웬만하면 무조건 좋죠. 물론 여드름 같은 이제
피부 피지가 많이 분비될 때 너무 막 과하게 바르는 건 안 좋지만 일반적으로 무조건 바르기 좋죠. 특히 이런 안면 홍조증 환자는 꼭 발라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인들한테 더 많이 생긴다고 하면 네. 우리가 이 햇빛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면 홍조증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꼭 바르게 합니다. 발라야만 되고 치료 과정 중에 꼭 발라야 되고 햇빛도 가급적이면 뭐 또 직사광선의 노출 자체를 피해야 되고 노출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르되 또 가급적이면은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물리적 차단제가 더 좋은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칼로 자꾸 자극을 주는 것보다 자극이 적은 피지컬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안면 홍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면 홍조를 방치하면은 우리 저수지에 뚝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뚝에 구멍이 뚫리면은 이 자연적으로 막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절대 이게 한번 생기면은 다시 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 치료할수록 좋은 거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면 홍조에서 좀 더 진행되면은 주사비. 주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뿔고 실피선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포 같은 게 생기는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쿠주부처럼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대인관계에 위축이 되죠. 그렇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심한 경우는 뭐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되면서 심한 증상까지 막 따갑고 막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세 번째까지는 나중에 눈 주변에 발진이라든가 부종 그리고 각막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너무 따갑거나 하기 전에 빨리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명의 안면 홍조증에 대해서 심층 토크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코너는 현장 리포트 명의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우리 호진 씨가 구미 시민들의 궁금증 담아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지금 구미 한 피부과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요, 추워진 날씨 탓에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현장 리포트 명의에게 물어보세요에서는 궁금증을 풀어드리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뭐 진료 기다리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피부가 너무 이렇게 푸석푸석해져가지고 좀 그런 게 있네요. 네. 뭐 저도 그렇고. 네. 그런데요, 사실 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는 거 말고도 요즘은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안면 홍조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제 주변 친구 중에 술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 뭐 이런 경우는 술을 뭐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술을 끊으면 안면 홍조가 없어질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네. 성준재 원장님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 시민의 궁금증인데요. 음주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술을 끊으면 안면 홍조증이 좀 치료가 되는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이 경우는 일반적인 안면 홍조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그 붉은 것은 어떤 한 효소가 있는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우리 효소가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경우고요. 그런 사람은 안면 홍조증 그걸 안면 홍조증에 포함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경우 당연히 술을 피함으로써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술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안면 홍조증 있는 사람은 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네, 저는 지금 구미 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민 만나러 가보시죠.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니, 양쪽 볼이 빨간 볼 나를 좋아하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좀 오바 좀 해봤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좀 양쪽 볼이 빨가신 것 같은데 안면 홍조증 아니신가요?
아, 네, 맞아요. 요즘 안면 홍조 때문에 안 그래도 화장도 좀 두껍게 하는 편인데 이런 색조 화장들이 혹시 안면 홍조에 좀 자극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이 궁금하셨군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성준재 원장님 도와주세요. 네, 두 번째 시민의 궁금증인데 안면 홍조증 때문에 이 색조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색조 화장을 하게 되면 안면 홍조증이 좀 더 심해지는지도 질문을 하셨어요, 원장님. 아, 예,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안면 홍조증 있는 사람은 대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든 화장품 중에서 특히 자극이 있는 화장품이 그런 걸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트러블이 잘 생긴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자기에 맞는 화장품만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네. 명희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구미 시민들의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호진 씨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흔한 질환이라 여겨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또 동반되기가 쉬운데 이 안면 홍조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우리가 밖에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왔을 때 쉽게 붉어진다 또는 오래 지속된다든가 그런 증상, 그리고 또 뜨거운 물에 샤워를 했을 때 얼굴이 남들보다 더 오래 붉은 게 오래 지속된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되게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면 대부분 진단은 임상적으로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치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거의 안 되는 질환,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으로 분류가 됐는데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먹는 약하고 바르는 것, 그 다음에 혈관 레이저, 그리고 초음파 재생 치료, 이런 4가지 치료를 병행하면은 요즘은 치료가 어느 정도 쉽게 정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르는 거는 우리가 얼굴에 모낭충이라고 해서 얼굴에 있는 벌레라고 하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또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없애는 약도 바르게 되고, 또 얼굴에 농포라든가 이런 있는 경우는 먹는 약을 먹기도 하는데 먹는 약은 한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한 6개월 이상. 그래서 과거에는 이 2가지에 의존했었는데 최근에는 혈관 레이저하고 초음파 재생 치료 이 2가지를 사용하면은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그 치료 방법이 되게 다양하네요. 사실 저도 중년이 되고 또 폐경기가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혈관 레이저 그리고 초음파 재생 치료, 요거는 어떤 치료법인가요? 그 혈관 전용 레이저라는 거는 우리가 안면 홍조라는 거는 결국은 혈관이 늘어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늘어난 이 자체만을 혈관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혈관만 선택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레이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 혈관 레이저라는 거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사실 거의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면은 먹는 약이나 바른 것만으로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치료를 하실 때 그런 의료기관에는 혈관 전용 레이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체크해 봐야겠네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음파 재생 치료라는 거는 이 안면 홍조가 결국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의 피부 장벽이 손상된 거지 않습니까? 네. 피부 장벽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다시 정상화시켜주는, 좀 원인을 좀 더 치료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전용 레이저는 그 결과를 치료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초음파 재생 치료는 좀 더 그 원인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안면 홍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일단 원인을 피해야 되겠죠. 가장 큰 햇빛, 그리고 사우나 찜질방 같은 거 자주 가는 건 좋은데 짧게만 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운 음식, 그다음에 뜨거운 음식도
이거는 사실은 안면 홍조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거지만은 이것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일단은 뭐 저도 요즘에 카페인 양도 줄고요. 뭐 또 매운 음식, 짠 음식 이런 것들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적당한 식습관, 적절한 식습관이 여러분들의 그 안면 홍조, 특히 겨울철에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맛있는 코너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피부민 우리 황수정 교수님께서 이 안면 홍조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도 함께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맛있는 코너 건강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래서 안면 홍조증에 좋은 음식 어떤 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안면 홍조증에 좋은 음식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마해초 샐러드입니다. 네, 이 마해초 샐러드 좀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마해초 샐러드니까 아무래도 마가 가장 안면 홍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했겠죠? 네. 그래서 마는 사실은 이렇게 먹기에는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있어서 위에도 대단히 좋고요.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경우에는 또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의 건강을 돋우는 성분이 있는 또 마, 그리고 해초 같은 경우에는 해초가 대단히 여성분에게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이 해초가 또 이렇게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약간 차거든요. 그래서 안면 홍조증에 이 열기가 오르는 것을 다소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마해초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재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해초 샐러드니까 마가 주재료겠죠. 네. 그래서 마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해초류들은 많이 있지만 특히 오늘은 꼬시래기라고 하는 해초와 그리고 요즘에 아주 많이 생산이 되는 물미역,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 대추라든지 그리고 브라질 너트, 그리고 토마토, 오이, 빨간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샐러드의 주재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석류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석류 소스에 들어가는 이런 석류즙하고 그리고 석류로 만든 식초, 그리고 올리브유, 그리고 소금, 꿀을 넣고 아주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고 색깔도 예쁜 그런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료 손질이 다 끝났고요. 마해초 샐러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초 샐러드에서 소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네. 석류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요게 석류즙이에요. 그래서 석류즙을 넣고요. 네, 한 4큰술 정도의 석류즙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석류 식초예요. 그래서 석류 식초 1큰술, 그리고 올리브유 1큰술, 그리고 꿀, 꿀을 1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한 2분의 1큰술 정도 집어넣어서 이걸 잘 섞어서 석류 소스를 만듭니다. 소금이랑 그리고 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저어주셔서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주 재료들을 모두 넣고요. 이때부터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부터 아까 준비했던 재료들을 모두 하나씩 넣습니다. 모두 다 넣어주시고요. 샐러드니까 아무래도 손이 가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열이 전해져서 이렇게 샐러드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소스를 이렇게 뿌려주셔서 네. 같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석류 소스가 들어가면은 요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살 버무려 주시고요. 웬만하면 세게 버무리시면 재료들이 으깨져서 이렇게 좀 소스가 탁해지고 맛도 서로 섞여서 이렇게 서로 각자의 맛을 낼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각자가 섞여서 이렇게 한데 하모니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섞어 주시면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네, 마 해초 샐러드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일단 토마토를 먼저 먹어볼게요. 네. 네. 역시 교수님 네. 맛있습니다. 아, 예. 간단하고 맛있죠? 또 저는 또 마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제가 만들었지만 맛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확실히 이렇게 있으니까 먹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으니까요. 네, 식감도 지금 좋고요. 네. 파프리카죠. 네. 그리고 이거 꼬시래기다. 네, 꼬시래기. 해초입니다. 네. 꼬들꼬들하죠. 네, 식감이 좋네요, 역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와 해초들을 먹으면서 안면 홍조증도 예방하시고 여러분들 겨울철 건강도 함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누나 명이 끝입니다. 벌써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녹화가 끝이 났어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너무 알찬 정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피부 건강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좋은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서 이 겨울에 안면 홍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꼭 생활 습관,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면 홍조증을 유발하는 햇빛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만일 안면 홍조증이 조금이라도 심이 된다면은 조기에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하여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피부과 성준재 원장님, 한방식품 조리 영양학부 황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명의 오늘은 겨울철 피부의 적 안면 홍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명예는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응원한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 우리 동네 명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